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이후 처음 카메라 앞에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온 증언과 배치됩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의원 체포 지시를 6차례 했다고 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한 지시라며 폭로했습니다. 봤지, 비상 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석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에게 이런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군부대 안 지하 벙커가 구금시설로 고려됐다는 증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비원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석 변호사는 경고용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실무장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 동원된 무장군인은 확인된 것만 700여 명에 이릅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계엄 당일 1920발의 실탄을 가져갔다고 어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윗선 지시도 없이 자발적으로 주요 인사 체포와 국회 봉쇄에 나선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안 했다는 말을 언제 했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지난 12일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이 원전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국회에 나온 주무부처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무려 90% 깎아버렸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한 푼도 깎은 것 없죠? 그렇습니다. 상임위마다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 중인데 여당은 비협조적인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돌연 비상계엄 당시 야당 지지자들 때문에 국회에 못 들어왔다고 주장했다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국회에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정진석 비서실장 등 증인들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참하며 무산됐습니다. 환경노동위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당 임시사령탑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를 전원 기각하면 탄핵을 추진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자는 법안까지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입법 독재를 막고 상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내란범들을 탄핵하지 말라는 거냐고 일축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108명이 사과해야 된다, 새 비대위원장이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오지만 정작 의정활동 현장의 여당 태도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관저를 찾아 전달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수사기간에 잇따른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에 왜 응하지 않고 있는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변호인단이 대처하리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앞서 검찰의 1차 출석 요구 때는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과 14일 두 번의 담화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이 출석을 1차 통보한 게 지난 11일이니까 자신을 내란 우두머리로 정조준한 수사가 급무살을 타자 급히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통치행위이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조사를 받느냐 이런 논리를 내세울 걸로 보이는데요. 한동안 수사기관에 잇따른 소환 통보를 놓고 변호인단과 수사기관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게 들어가는 건 무엇보다 자칫 소환조사에 응했다가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발부 등으로 인신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특히 각 수사기관이 동시에 출석을 통보하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곳을 골라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현재로선 긴급체포 가능성이 가장 낮은 친정 검찰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향후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안전사고를 대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00명 미만의 소규모 병력을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는 특전사에서만 707 특임대와 1공수 병력 474명이 투입됐습니다. 수방사에서도 211명이 동원됐습니다. 헬기와 장갑차로 긴급 투입된 인력만 이 정도로 윤 대통령이 말한 병력의 2배가 넘습니다. 지방에 주둔 중이던 7공수와 13공수에겐 다음 날 출동 준비 지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계엄군은 미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돌격소총, 출입문 파괴용 산탄총, 진입로 확보를 위한 폭탄 등으로 중무장했습니다. 개인별로 실탄을 나눠주진 않았지만 언제든 가능하게 실탄통을 챙겨왔습니다. 개인별로 5.56mm 10발, 9mm 10발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내려진 임무는 안전사고 방지가 아니라 국회 본청에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산탄총으로 쏘고 들어오고 폭탄으로 파괴하고 유혈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그러나 그 유혈사태 지시를 윤석열이 한 것입니다. 방첩사 요원 49명과 국방부 조사본부 요원 10명도 정치인 체포 임무를 받고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정치인을 체포하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이런 얘기는 오늘 담화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봤지. 비상 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을 수 있냐며 12.3 내란을 별일 아닌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12.3 내란이 2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건 대통령의 선의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과 항명죄 위협에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양심 있는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2시간짜리 내란으로 끝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 정권의 출발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